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예. 원래는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워낙 바람이 많이 네. 불어갖고 이렇게 또 다시 안에서 이제 범선 맞바다를 보여드리려고 네, 범선 했는데 못 앞바다에서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예, 근데 바람만 좀 오면 야외에서 그 수국에 네. 있는 그곳에서 바람 안 부는 날 다음 할 때는 거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스터 쓴소리. 예.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어떤 속박이나 이런 걸 벗어나 이제 미스터 쓴소리로 이제 거듭나시고 계신데, 자, 제일 먼저 네. 참 뭐부터 할까요? 정당에 예전에 계셨을 때 말을 못했지만 그때도 쓴소리 하셨으니까 했는데 아니 정당에 있으나 없으나 바른 소리를 예, 해야죠. 예. 그래서 미스터 쓴소리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요즘 그 국내 정치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또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고 있죠. 떨어지는 거. 어떻게 봅니까? 두 눈으로 두 귀로 잘 네. 보고 있죠.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만큼 국민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지표니까 아쉽죠. 어느 대통령이 되든 나라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이 참 지지를 많이 얻고 그래야 우리 서민들도 행복해질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예, 특검이나 이런 거 그게 거부 이런 거. 예.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최상병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상징적이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궁금해하는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부모 군에 보낼 나이가 되었거나 군대에 갔다 왔던 그런 부모 또 지금 군 생활을 아들을 보내서 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바라보면 무슨 잘못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다 보도됐다시피 외압 의혹이 과연 있었느냐, 책임 관계자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고위직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처벌 여부는 두 번째의 문제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 일반적으로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중한 목숨, 국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이던 한 안타까운 젊은 사병이 사망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정쟁으로 이게 비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병대 출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검이라는 것이 존재 이유가 일단 권력에 가까이 있는 데서 의혹이 생기면 기존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여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검찰 수사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수사권 개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공수처의 역할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를 수사해야 된다는 한정된 임무를 갖고 출범시킨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정치적인 논쟁이 있는 사건과 관련 없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고위직들의 단순 비리에 관한 수사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됐고 그와 별도로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국민적 신뢰를 얻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것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다소 의견이 다르다. 우리 상설특검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과 동시에 공수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사건, 정권이 신뢰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특검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독소 조항이나 주는 게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검이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야당에서 추천하면은 야당 편을 들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발의됐다 폐기된 안은 아마 야당에서 여기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 특검은 야당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이게 여러 가지 특검이 열 차례 가까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에서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렇게 추천했던 사안도 있고,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의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긴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이 그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뭐 그중에서 골라서 추천권을 행사하면 그다음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누가 추천권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야당이 추천든 여당이 추천하든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분이 양식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독소 조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이 속마음은 어떻게 여당에서 추천했다고 여당 편만 들겠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하다고 야당 편만 들겠습니까? 그 특검에 임명할 만한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품격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이런 것이 다 있고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인격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 추천해서 여당 편 들고 야당 추천해서 야당 편 들었다면 그 역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소조항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또
윤석열 의원은 또 어제 뭐 김조수 여사 특검 뭐 발의했나 뭐 이렇게 그 얘기는 뭐 정쟁화되니까 예, 제외시키고. 자, 어쨌든 국민의힘 전신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대한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 어떤 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누가 당선될 네, 것이냐. 뭐 누가 나올 것이냐는 뭐 대강 말했고 이제 음. 누가 당선될 것이냐 보시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면 지금 우리가 아니고 그 국민의힘 당한 당규에 보면은 뭐 당원 100% 이렇게 해서 네, 선출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장 보면은 지금까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뭐 누가 나온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네. 그분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무난히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한 전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 책임 뭐 때문에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네. 그런 총선 책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분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분이 정당 생활도 안 했고 정치 생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검사의 한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저도 검사를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만은 나온 지는 뭐 10년 이상 훨씬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셈이네요. 좀이 아니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부장검사 이거 30 몇 년 한 사람 비해서는 좀이죠. 그래서 그 검찰에 있을 때의 그 업무는 과거를 심판하는 업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그걸 처벌을 넘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치는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회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전혀 관점이 다른 업무에 종사했었죠. 이 검사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검사 관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치 영역에서 바로 뛰어들어서 미래를 설계하라면은 누구나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러면 그분한테 당권을 맡기면 과연 미래에 대한 설계, 민생에 대한 설계,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계를 과연 그런 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다. 사회 경험이 너무 없다. 세상을 알아야 또 서민들이 삶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은 접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같은 검사인데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을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발전이 먼저겠죠. 그래 국가 발전이 돼야 우리 서민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선거 때는 서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민이 무엇인지를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나서줘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됐다. 그러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까요? 아니면 예전 그 관계를 회복할까요? 삐그덕만 그러겠죠, 여행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바라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다른 정책을 시도하려고 그렇게 주동력 있게 밀고 나올 용기가 없다. 제가 바라보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눈치를 보면서
그냥 약간 속된 표현을 하자면 쭈삣쭈삣하면서 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다 보여줬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김경률 회계사를 네. 내세워서 뭐 저기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비교하면서 김경률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 국민 눈높이에는 뭐 저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떤 행보를 해야 돼요? 아무 행보도 못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는 형국이죠. 앞으로도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행태를 보고 아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 되려면 자기 세력을 만들려면 현재 대통령하고 약간 거리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하고 거리감을 두어라 안 두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대통령을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꼭 한 사람의 한 사람을 배척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억누르는 배척하는 식으로만 판단하는지 그것이 정치평론가들이 대다수 그렇게 바라보던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기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그걸 관철하면 될 일이지 꼭 그걸 척을 져야 관철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살고 좋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를 아무도 시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척을 지면 안 된다.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되죠. 설득을 못 시키면 그만큼 그 자기가 추진하는 일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도 예를 들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뭘까요? 그러면 자기만이 생각을 갖고 대통령을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들면 그걸 앞장서서 대통령 대신 앞장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척을 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정서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치 전문가로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문가는 아니고요. 괜히 쑥스럽습니다. 아니 정치가 전문가 아니십니까?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 분모를 모아서 그냥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뭐 제주도 정치에만 다루지 왜 다루냐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하고 아마 도당 위원장 중에 이렇게 중앙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 이 얘기 나누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국회 뭐 출입 했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 국회에서 바른말하고 도당에서 그렇게 발이 넓으신 분 아마 우리 위원장님만큼 지나간 얘기입니다. 아니 지나간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를 박찼으면은 당도 떠났고요. 미스터 쓴소리로 예. 뭐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도당 입장과 중앙당 입장이 전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면 누군가 나서서 소통 자리를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벽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당을 떠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